사랑은 개인정보가 드물고 데이팅이 통제되며 전통이 모든 선택을 형성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아미시 여성들에게 사랑과 결혼은 신앙과 가족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여성들이 어떻게 사랑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자유와 관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도전하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번호 하나. 아미시 사랑의 기초, 신앙과 공동체 우선. 아미시 문화에서 사랑과 결혼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신앙과 공동체에 의해 형성됩니다. 관계는 종교적 헌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족과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미시 여성들에게 결혼은 파트너와 신앙에 대한 영적인 약속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개인적인 목표보다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배웁니다. 연애는 천천히 진행되며 종종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들의 감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약혼 전까지 파트너는 거의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사랑에 대한 결정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농사일이나 교회 참석과 같은 공동활동이 사적인 데이트를 대체합니다. 이 접근법은 신뢰, 안정감, 안정성을 키우며 사랑은 신앙과 가족의 뿌리를 둔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데이팅 방식을 넘어서 헌신과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아미시 결혼식은 강한 전통의 뿌리를 둔 사랑이 어떤 모습일까요? 번호 2. 아미시 결혼식,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결혼식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열리며 전체 공동체가 참석합니다. 신부는 파란색이나 인디고 색상의 드레스를 입으며 이는 하얀 드레스의 허영과 대조적으로 청결과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결혼식은 집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사진이나 소셜미디어 없이 신성한 맹세를 강조합니다. 결혼식 후 공동체는 겸손한 식사로 축하하며 신앙과 전통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결혼식 드레스는 손으로 만들어지며 실용적이고 교회에서나 여성의 장례식 때 다시 입을 수 있어 신앙에 대한 평생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현대 결혼식과 달리 아미시 결혼식은 화려한 축하보다는 단순함과 사회적 기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미시 여성들에게 결혼은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지위가 아닌 영적인 헌신이 중요합니다. 이 전통은 중요한 인생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화려한 축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전하며 신앙과 공동체와의 더 의미 있는 연결을 제공합니다. 아미시 결혼식에서는 외적인 부나 아름다움의 과시보다는 영적인 헌신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현대 결혼식에서 이 부분을 놓친 걸까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하지만 결혼식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맹세 후 아미시 공동체에서 결혼은 프라이버시와 로맨스로 시작될까요? 번호 셋. 허니문은 없지만 결혼의 깊은 시작. 아미시 문화에서 신혼부부는 개인적인 허니문 대신 신부의 가족과 함께 며칠 혹은 몇 주를 보냅니다. 이 관습은 브로드사이드 혹은 브라이드 타임이라고 불리며 서로와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부부는 요리나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일을 도우며 이는 협동심과 공동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현대의 허니문과는 달리 이 경험은 부부가 시댁 사람들의 감시 아래에서 함께 일하도록 도전하게 하며 그들의 관계와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결혼은 두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가족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것은 때때로 강렬할 수 있지만 감정적 유대감을 키우고 결혼 생활에 대비하게 합니다. 아미시에게 이 공동체적인 경험은 인내, 협동, 이타심을 키우며 이 모든 것이 지속적인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공동체적인 접근법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전통적인 허니문의 프라이버시를 선호하시나요? 하지만 공동체 생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미시 공동체에서의 출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번호 넷, 출산. 많은 아미시 여성들은 병원에서 출산하는 대신 집에서 출산하는 것을 선택하며 이를 공동체와의 유대감과 신앙과의 더 깊은 연결의 기회로 봅니다. 이 관습은 신뢰받는 조산사가 출산을 돕는 아미시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90%의 아미시 여성들이 여전히 집에서 출산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있을 수 있는 편안함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통 완화 없이 출산하며, 대신 어머니들은 내적인 힘과 공동체의 지원을 의지합니다. 여성들이 이러한 깊이 뿌리내린 역할을 맡으면서 아미시 결혼에서의 위계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번호 5. 결혼에서의 위계 질서와 여성의 역할. 아미시 문화에서 결혼은 남편이 가정을 이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반면, 아내는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요리, 청소, 바느질 등의 일을 통해 남편을 돕습니다. 여성들은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맡지는 않지만 가정 내에서 신앙 교육을 담당하며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존중받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모든 역할이 신에 의해 정해졌다고 믿으며 여성의 역할 또한 신성한 사명으로 여겨집니다. 현대 서구 문화에 비해 아미시 여성들은 개인적인 자유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역할에서 만족을 찾으며 가족과 신앙, 전통을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현대적 가치관 속에서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과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여성들이 가정과 사업에서 더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에서도 여성들은 가정의 영적 삶과 성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구조는 신앙과 공동체의 넓은 체계를 반영하며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책임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아미시 결혼에서 남편이 가정을 이끌지만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여성의 역할은 생각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전통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나감에 따라 아미시 가정의 권력 균형도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될까요? 번호 6.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가? 아미시 공동체에서 여성들은 수공예, 농업, 소규모 사업 운영 등을 통해 가계 소득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의 수입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성은 단순함, 상호 지원, 성별에 따른 역할을 존중하는 아미시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여성들은 퀼트 제작, 베이킹 등 가내 산업에 종사하며 그들의 수입은 남편과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을 유지하며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미시 여성들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과 겸손함을 반영하는 흥미로운 전통들이 존재합니다. 번호 7. 번들링 의식. 낯설지만 의미 있는 전통. 아미시 문화에서 겸손은 중요한 가치이며 번들링 의식은 연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혼 남녀는 같은 침대에서 밤을 보내지만 나무 판자로 물리적으로 분리되며 옷을 입은 채로 함께합니다. 이 의식의 목적은 신체적 친밀함이 아닌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번들링을 통해 연인들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중시하는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내심, 신뢰,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결혼 준비의 한 형태이며 현대의 빠르고 감각적인 연애 문화와는 대조됩니다. 번들링 의식을 통해 연인들은 더욱 깊고 의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 위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 없이도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방식일까요? 겸손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미쉬 여성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단순히 신앙과 겸손함만이 중요한 요소일까요? 아니면 문화적 규범이 이들의 자아 인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번호 8. 사랑과 결혼에서 신앙과 겸손의 역할. 아미쉬 문화에서 여성들의 사랑과 결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신앙과 겸손의 가치관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아미쉬 여성들은 화장이나 장신구 없이 단순한 옷차림을 하며 이는 겸손과 신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현대 사회처럼 개성을 옷차림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머리 덮개나 의상의 작은 차이를 통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서 너무 벗어나면 공동체 내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쉬 여성들에게 겸손함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외모보다 신앙과 봉사 같은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겸손함이 오히려 해방적이라고 느끼며 신앙과 타인에 대한 헌신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미쉬 문화에서 가장 반항적인 요소 중 하나인 럼스프링가는 어떨까요? 이 자유로운 시기가 젊은 아미쉬 여성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럼스프링가는 아미쉬 전통 중 하나로 보통 16에서 17살의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엄격한 규율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현대적인 옷을 입고 기술을 사용하며 사회적 행사에 참석하거나 때로는 술을 마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펜실베이니아 독일어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는 의미를 가지며 반항이 아닌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얻습니다. 럼스프링가가 끝나면 청소년들은 아미쉬 교회의 세례를 받고 남거나 공동체를 떠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약 90%가 공동체로 돌아가지만 10%는 외부 세계에서 직업이나 교육을 찾으며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시기에 공동체를 떠나 뉴욕에서 모델이 된 케이트 스톨츠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미쉬 청소년들에게 감정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이며 현대적인 삶의 유혹과 공동체의 전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공동체로 돌아오는 이들은 신앙을 재확인하는 반면 떠나는 이들은 가족과 단절되는 감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럼스프링가는 이들에게 인생을 결정할 드문 자유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아미비 문화에서 공동체의 규율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추방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이는 신앙과 가족,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당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규율을 어긴 이들에게 회개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감정적,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포함하며 가족과의 접촉마저 차단됩니다. 특히 공동체와 깊이 연관된 여성들에게 이러한 처벌은 더욱 가혹합니다. 아미쉬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규칙을 어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공동체를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추방은 신앙과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감당해야 할 정서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미쉬의 삶은 전통과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의지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추방의 위협은 공동체 내 조화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로 작용하며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아미쉬 여성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미비의 옷차림은 현대의 패션 문화 속에서도 독특하게 돋보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옷에는 단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대신 후크와 아이 또는 고든 핀을 사용하여 옷을 고정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가집니다. 단추는 장식적인 요소로 여겨지며 이는 자만심을 불러일으켜 겸손과 공동체 의식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미쉬의 복장은 단순히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용성과 내구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끈을 사용하는 것은 옷을 쉽게 수선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이러한 복장 선택은 단순함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그들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아미쉬 여성들의 스타일은 단순히 옷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헤어스타일 또한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아미위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여성성, 그리고 신앙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의 긴 머리가 그녀의 영광이며 신에 대한 헌신을 나타낸다고 가르칩니다. 이 믿음은 깊이 뿌리내려 있어 머리를 자르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은 신이 준 신성한 선물로 여겨지며 이를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미쉬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머리를 길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염색이나 펌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깔끔한 번이나 따은 머리로 정리하며 외출 시 반드시 머리 덮개를 착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머리 덮개는 흰색 캡이나 보니스로, 이는 단순함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아미쉬 여성들은 이 전통을 지키며 긴 머리를 신앙과 공동체 정체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머리카락만이 그들의 신앙과 겸손함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유명한 보니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풍부한 전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미쉬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알아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단순함, 겸손, 그리고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복장부터 교육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면은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반영합니다. 아미비 여성들에게 보닛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 정숙함, 그리고 신앙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천으로 만들어진 이 머리쓰개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성경은 여성의 머리카락을 그녀의 영광으로 언급하며 그것을 가리는 것은 그들의 신성한 믿음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보닛은 또한 말없이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 스타일, 색상, 그리고 묶는 방식은 여성의 결혼 여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종교적 소속을 나타내며 아미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용적으로는 특히 야외 활동 중에 햇빛, 바람, 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주며 아미쉬의 단순함이라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미쉬의 전통은 개인적인 복장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까요? 아미쉬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 그리고 단순함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육은 실용적이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한방으로 된 학교에서 8학년까지 읽기, 쓰기, 산수와 같은 기본 과목을 배웁니다. 그 후 그들은 공동체 밖에서 고등교육이나 직업을 추구하기보다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준비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농사나 목공과 같은 거래를 배우고 여자아이들은 요리, 바느질, 육아기술을 습득합니다. 일부 소녀들은 결혼할 때까지 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후에는 보통 가정생활에 집중합니다. 과학과 자기개발은 정규 교육보다는 공동체 어른들의 경험과 지도를 통해 가르칩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야망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시하여 전통, 신앙,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5번째, 기술 사용 금지. 아미쉬 공동체는 현대기술,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미쉬는 화려하고 값비싼 전자기기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물질적 유혹을 경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핵심 가치인 단순함, 겸손, 공동체 정신과 어긋난다고 여깁니다. 대신 그들은 영적 삶을 가꾸고 가족 및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 및 기타 미디어는 이러한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아미시 공동체는 현대 기술 사용을 최소화하고 바람, 물, 기계적 힘과 같은 자연 에너지를 주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수공예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단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됩니다. 16번째, 전기 사용 금지. 아미쉬 삶의 방식과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전기 없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불필요한 사치이며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의 유대감을 해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기 없는 삶은 그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미시는 라디오, TV, 컴퓨터, 전기 조명과 같은 일반적인 편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등불, 석유 램프, 양초를 사용해 조명을 밝히고 나무 난로를 사용해 요리하며 이동 시에는 말이 끄는 마차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미시 가정에서는 착유기계나 냉장 장치와 같이 농업과 식량 보존의 필수적인 용도로 가스나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공동체에서는 사업 운영을 위해 제한적으로 전기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점 조명이나 생산 기계를 가동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현대적 편의를 멀리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사진과 같은 단순한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아미시 공동체는 사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미비 공동체에서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깊이 연결된 상징입니다. 남녀 모두 사진 찍히는 것을 피하는데 이는 겸손과 전통이라는 그들의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흔한 것을 거부할까요? 아미시의 믿음에 따르면 사진을 찍는 것은 과도한 자만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겸손과 단순함을 강조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더욱 전통적인 공동체일수록 개인의 외모보다는 신앙과 공동체에 집중하며 이러한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고수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을 따르는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아미쉬 사람들은 농장에서 일하거나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사진은 허용합니다. 인위적인 연출 없이 일상의 순간을 포착한 이러한 사진들은 아미쉬의 삶을 보여주는 진정성으로 인해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아미쉬 마을에서 아이들의 장난감은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화려한 유행을 따르는 대신 장난감은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난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대부분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아미쉬 스타일의 옷을 입은 인형, 모형 마차, 농산물을 닮은 작은 장난감들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장난감들은 아미쉬 공동체의 농업 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상징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장난감들 중 상당수가 얼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미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외모보다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얼굴 없는 인형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미쉬의 가치관과 초상화, 사진,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는 그들의 문화와 일치합니다. 대신 아미쉬 사람들은 구전 설화와 공동의 기억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전수합니다. 장난감이 아미쉬의 가치관을 반영하듯 그들의 농업 방식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 헛간을 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축 사육은 아미쉬 삶의 중심이며 식량과 수입을 모두 제공하는 동시에 자립심,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전통 중에서도 아미쉬 헛간 짓기는 공동체가 단 하루 만에 헛간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나이와 기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전통적인 도구와 신체적인 힘만으로 헛간을 완성합니다. 현대식 기계 없이 오로지 협동을 통해 이를 달성함으로써 과정 자체가 공동체 단합을 기념하는 축제가 됩니다. 헛간이 완성된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의 성취를 되돌아봅니다. 신앙과 전통에 기반한 아미쉬의 삶의 방식은 단순함과 회복력을 강조합니다. 아미쉬 여성들은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기대와 개인의 강인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공동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외부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수세기 동안 아미쉬 공동체가 번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